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요. 어떤 감정이든 잘 다루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제 삶을 바꿔준 습관 중에 하나인 감정일기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 5월부터 2년 동안 매일매일 감정일기를 적었어요. 제가 감정일기를 2년 동안 매일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살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저에게 감정일기는 동화줄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는 사는 내내 힘든 감정을 억압하고 외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슬퍼도 괜찮은 척 했고, 화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상처받아도 별일이 아닌 것처럼 넘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절규와 함께 만나게 됐던 게 감정일기였어요.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고 편안해진 것 같지만, 억누른 감정은 무의식에 쌓였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불쑥 튀어나와요. 제가 감정일기를 오랫동안 쓰면서 알게 된 건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내 안에 억압된 상처나 감정이나 생각들이 모두 자신을 알아차려 달라고, 더는 외면하고 억압하지 말고 치유하고 정화해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해방돼서 자유로워지라고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거구나. 나에게 알아차리라고 신호를 줬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감정일기를 써온 시간은 큰 자산이 됐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지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져요. 내가 왜 비슷한 삶의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그 패턴 또한 스스로 알게 됐어요.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주체적인 의식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쉽게 해볼 수 있는 감정일기 쓰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정일기를 쓰기 전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정말 나쁜 건데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검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저 또한 굉장히 감정을 오랜 시간 억압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은 허용할 수 없어. 억압하려는 저항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일기를 쓰는 목적은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목적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일기를 쓰는 시간 동안만큼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숨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보겠다, 직면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약속이에요. 분노로 가득 찬 일기를 쓰다 보면 욕도 나오고 거친 표현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죄 짓는 거 아닌가 싶은 격한 표현들도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진짜로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바라보고 치유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은 다른 영역이고 내가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봤다고 이걸 행동으로 옮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일기 안에서만큼은 이렇게 약속을 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이 일기에서만큼은 모든 모습의 나를 허용하겠다. 솔직하게 직면하겠다. 이 과정은 나 자신을 치유하고 정화하고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내면의 치유 작업이다. 온전히 나를 알아주기 위한 작업이다. 이 목적을 알고 이제 3단계 일기 방법을 시작해 볼게요. 1단계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기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강렬했던 감정, 다루고 싶은 감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인칭 관점에서 써보는 거예요. 화난다 대신에 화가 났구나 라고 쓰는 거예요. 언어는 무의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감정에 동요된다는 건 언어가 무의식을 건드리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화가 났구나 라고 3인칭의 형식으로 감정을 알아주면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 덕분에 감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아봐주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인칭 관점으로 화가 났구나, 슬펐구나, 외롭구나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정의 이유를 적어봅니다.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어요. 왜 화가 났는지, 왜 슬프고 우울한지, 과감 없이 판단 없이 올라오는 생각들을 모두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경청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왜 이렇게 말이 길어 하면서 이야기를 끊었다고 해볼게요. 그때 주변 친구들 반응은 왜 좋은데 잘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조금 말이 끊겨서 내 이야기가 단절됐던 상황이었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사건 통해서 느꼈던 감정을 먼저 적어봐요. 슬펐구나, 화가 났구나,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했구나. 나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정작 남편은 손도 채 되지 않는 내 이야기에 말이 길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끊었던 상황이었을 때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고 듣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구나.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슬프고 외로웠구나. 막연하게 느껴졌던 감정들 안에 들어있던 생각과 이유를 적다 보면 어떤 생각으로 힘든지 알게 되고 반복하는 감정 패턴이나 민감한 지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감정과 이유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감정을 알아주면서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었구나. 내가 살아온 시간을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었구나. 나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주길 바랬구나.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슬프고 외로웠구나.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진심 어린 경청이구나.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 적어보면서 있는 그대로 내 감정과 생각들을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 3단계는 위로와 공감입니다. 내가 원했던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의 삶을 진심으로 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구나. 너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니까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화가 나고 우울했구나. 정말 그랬겠다. 나는 너가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줄, 아파하는 줄 몰랐어. 나라도 진심으로 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외면을 하고 괜찮아, 별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면서 진짜 네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구나. 너가 이렇게 아파하는 줄 몰랐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는 너가 하고 싶은 말들, 살아온 날들을 전부 다 들어줄게. 인정하고 위로하고 알아줄게. 너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을게. 힘들고 외로운 날에도 끝까지 함께 있어줄게. 그동안 너의 말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원했던, 듣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건네는 단계입니다. 모든 모습을 끌어안아주는 성숙한 엄마가 돼서 아이처럼 내 마음을 안아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사실 이 단계는 그동안 나를 몰아붙이고 다그치고 위로했던 경험이 없다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어색했지만 한 줄이라도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다 보면 격했던 감정도 누그러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치유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눈물이 흐른다는 건 치유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는 내 감정조차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때는 감정부터 찾으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때 있었던 일, 어떤 사건이나 내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적어보시고 그 순간에 내 몸이 어땠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는지,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속이 울렁거렸는지 몸의 감각을 먼저 따라가다 보면 감각과 연결된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과 나의 몸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고 적어보면서 올라오는 감정 딱 하나, 이것부터 알아차려 보고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감정일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에 솔직하게 그냥 한 줄이라도 적어봐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런 틀을 정해두지 말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속 시원하게 털어놔도 그것도 너무너무 추천을 합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작이고 내 감정을 인정하면서 다뤄가는 첫 걸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아차린 그 감정 하나를 나 그랬구나 알아봐 주신 것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 줄, 한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감정일기 3단계 방법을 공유해 봤는데요. 막연히 생각으로 하기보다 글로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그 감정일기 3단계 템플릿을 공유해 놨어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노션으로 템플릿을 공유해 보는 건 처음인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잘 나오는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과 편안함이 깃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